안녕하세요. 서초 50%센터 강사 한기석입니다.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캡컷에 대해서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 50%센터와 반포 IT센터에서 책쓰기 과정이나 챗 GPT 등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 구성 및 스크립트 작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영상에 대한 주제,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 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따라 영상을 제작할 때 필요한 내용을 콘티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실패하지 않는 영상을 촬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캡컷을 실제로 활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캡컷을 PC에 설치하고 영상을 불러와서 기본적인 편집, 컷 편집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출력하는 부분까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순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 순서는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상 기획이고, 두 번째가 영상 촬영, 세 번째가 영상 편집, 그리고 영상을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영상을 기획하는 부분에서 주제를 잡아야 되고요. 콘티를 작성하고 나레이션 대본 작성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에는 실제로 영상 촬영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선별하고 수집하는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영상을 편집 작업을 통해서 컷 편집, 오디오 편집, 음악을 삽입하고 자막 처리, 인트로나 엔딩 처리함으로써 영상을 완성을 해서 그것을 내보내게 하는 것으로 영상 제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영상 기획 부분을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의 예를 들어서 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다 모아서 이걸 여행 사진첩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하루 일상이나 루틴을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브이로그,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또 생일, 기념일 이런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만든 축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동아리나 모임에서 단체 사진,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정리해서 만드는 활동 결과 영상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의 취미나 반려견 등과 함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해 놓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영상 자서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국에서 3막으로 되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3막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도입부와 전개, 마무리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도입부에는 영상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좀 편안한 영상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편한 영상 속에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려보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한번 보여주는 분, 또 현재 삶을 만들어낸 오랜 추억 사진들을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시간 속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부분에 도입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전개 부분에는 나의 삶, 경험, 직업에 대해서 내 생각을 짧게 설명해보는, 또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짧게 설명해보고 관련 영상들을 올리는 부분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에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꿈이나 도전, 또 과거와 다르게 변화된 일상,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저에게 많이 배려해 주었던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런 걸 마무리한다면은 영상 자서전을 짧게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콘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콘티는 영상이나 영화 등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각본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영상을 넣고 어떻게 촬영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영상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티 구성안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콘티 구성안 인생 서전이고요. 번호가 있고 장면 묘사가 있고 장면 구성이 있습니다. 번호에는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요. 장면 묘사 부분에는 그 어떤 장면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이제 연필로 스케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면 구성 내용에는 이 스케치한 화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실제로 이제 글로써 표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잠깐 읽어보면은 은퇴 후 여유로운 일상, 햇살이 가득한 정원에서 채울리는 60대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지고 인트로 메시지에서 누구누구의 인생 이야기 이렇게 등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성 내용을 적었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손으로 그리질 않고 AI를 통해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티 구성을 쭉 만들어서 번호를 10개 정도 하시면은 아마 인생 자서전을 하나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앞에 콘티에서 필요한 영상들, 필요한 나레이션들을 다 들어가 있다면은 이 콘티를 기준으로 필요한 영상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촬영이 굳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댁에서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선별해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혹여 또 오래된 사진 앨범에 있는 인화 사진들을 필요한 사진들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사진과 영상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노트북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한 군데 모두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모아야 그걸 가지고 편집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레이션 녹음 부분이 있는데 나레이션 녹음하는 부분은 추후에 작업을 합니다. 영상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해야 그 말과 화면의 싱크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녹음을 하고 편집하시면 됩니다. 또 영상 촬영을 하실 때 좀 필요한 장비일 수도 있고 없어도 촬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고 촬영했을 때 동영상이 특히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에. 그래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짐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옆에 사진에 있듯이 이걸로 스마트폰을 장착을 하고 이걸로 걸어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에도 흔들림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이고요. 또 요즘에는 핸드그립이라고 옆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네모난 박스 안에 휴대폰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또 이 장치를 요즘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 손의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촬영도 잘 촬영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렌즈를 닦는 것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닦았을 때와 안 닦았을 때 사진의 품질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 뿌연 사진, 선명한 사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촬영을 하시기 전에는 렌즈를 살짝 닦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출이나 노을, 또 어떤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데 색감이 내가 원하지 않은 색감이 여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두운 부에 초점을 맞추면 사진이 전반적으로 밝아지고 선명해집니다.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화면이 보이는 부분에서 화면을 터치하시면 손으로 터치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기 때문에 화면 색상을 보면서 여러 군데 터치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맞춰놓고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 렌즈와 사람의 눈높이를 같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서서 위에서 찍는다면은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밑에서 위를 찍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카메라 렌즈를 높이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촬영하실 때는 바닥에 앉아서 아이들 눈높이와 같이 촬영하시면 아이를 훨씬 더 밝고 예쁘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관절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을 촬영하실 때는 관절과 관절 사이를 기준으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발가락이 잘린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전신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자르려고 하면은 관절 부분이 아닌 부분을 잘라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할선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분할선은 사진 전체를 3등분으로 했을 때, 가로, 세로 3등분으로 했을 때, 이 3등분 선에 중요한 것들, 피사체를 놓으라는 겁니다. 가로와 세로와 만나는 지점에 내가 정말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를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과 산과 하늘이 3분할선을 기준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진이 좀 안정되고 좀 편안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 3분할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셔서 보시면은 카메라 맨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카메라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정 부분을 터치하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촬영 구도 추천을 사용 가능으로 해놓으면은 스마트폰 카메라 가운데 동그란 점이 생깁니다. 그 점과 또 하나의 점이 만났을 때 그 노란색으로 변하는데요. 이때가 촬영 구도가 맞았다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인공지능이 판단합니다. 그 상태에 촬영하시면 가이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3분할선을 나타나게 하려면은 오른쪽 편에 화면을 보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을 해두면은 사진을 촬영하실 때 3분할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 점은 아까 3분할선의 기준으로 피사체를 촬영할 수도 있지만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촬영했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는 사진 또는 영상도 기울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시면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갤러리 속에 있는 사진을 어떻게 노트북 복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질문이 많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노트북을 켜서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거기서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이 새 폴더는 내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저장할 폴더입니다. 두 번째는 노트북에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나서 탐색기 화면을 보면은 내 PC라는 곳에 밑에 보면은 내 스마트폰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뜨게 되는데 그 중에 DCIM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DCIM이라는 폴더에 사진이나 영상이 그동안 촬영하신 게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PC로 옮기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진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탐색기 상단에 보면은 아주 큰 아이콘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걸 큰 아이콘을 병행하시면은 DCIM에 있는 폴더의 파일명이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진 선택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노트북의 새 폴더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PC에 있는 화면에 스마트폰 연결했을 때 화면입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내 PC 아래쪽에 되면 S10, 갤럭시 S10이 연결된 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상단에 보면 아주 큰 아이콘 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 보면 DCIM, 뮤직이라는 폴더가 있죠. DCIM 폴더를 터치하시면은 날짜별로 정리된 수많은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캡컷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영상을 전환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의 첫 화면입니다. 우선 캡컷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캡컷의 설치 방법은 구글 검색에서 캡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용을 다운로드해 설치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 어느 경우는 영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세팅에 들어가서 한글로 랭귀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이라고 구글에서 캡컷 입력을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AI 기반의 오디오 동영상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윈도우용 캡컷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무료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상단에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실행하면은 PC에 캡컷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캡컷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캡컷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떠 있고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 하단에 있는 제와 같은 이미지가 없고 비어 있을 겁니다. 저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편집한 화면들이 있는 거고요. 프로젝터 남아있는 거. 처음 실행을 하시면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상단에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을 때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셔서 세팅에 들어가셔서 언어를, 랭귀지로 되어 있을 때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해 주시면은 저장하고 나오시면은 이 화면이 전부 한국어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걸 로그인 하실 때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굳이 프로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료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캡컷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이게 캡컷의 첫 화면이고요. 제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잠깐 띄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컷의 첫 화면에 제가 하나 캡처해놓은 화면이고요. 이 캡컷은 화면 구성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하려면 첫 번째 내가 편집한 영상을 선택하고 그 영상을 가져와서 컷 편집 등 영상 편집을 하고 오디오하고 자막 작업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전체를 한번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내보내게 하면은 그 작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 1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내보내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에 2강, 3강, 4강으로 갈 때는 이걸 응용하는 부분,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영상을 조금 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캡컷 화면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메뉴들이 있고 가져오기가 내가 필요한 영상 또는 사진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화면이고요. 내 노트북에는 폴더에서 이걸 가져오게. 그럼 먼저 가져오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상들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지만은 Shift 키를 써서 전체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로 모든 영상이 다 들어왔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숫자가 써 있는 것들은 동영상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반 JPG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하나 편집 라인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쪽 화면이 편집 라인에 해당이 되고요. 영상이 여기에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이 영상에 대한 편집 메뉴, 여기에 기본, 배경지와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조정, 이런 영상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도 나타나고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이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선을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는데 이 플레이 헤드는 이 영상에 대해서 미리 보기 화면, 플레이 됐을 때 미리 보기 화면에 뜨는 위치와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 헤드,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우리는 컷 편집 등 편집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가져왔을 때 이거를 플레이해서 보고 싶다면은 미리 보기 창 하단에 있는 실행 버튼으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상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플레이 헤드가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을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고 스페이스바를 정지할 수 있고 스페이스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마우스만으로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축키와 이런 스페이스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간단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중간에 영상을 잘라내고 싶을 경우에는 영상을 잘라내기 위한 시점에 플레이를 갖다 놓고 여기 있는 메뉴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양쪽이 실선입니다. 이건 분할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분할은 영상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한 개의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자르는 겁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영상이 두 개로 잘라졌어요. 두 개로 잘라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여기서 한 번 더 분할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이 세 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영상을 지우고 싶다면은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휴지통 터치하거나 아니면은 딜리트 키를 사용하시면은 영상이 사라집니다. 중간에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플레이해 보면은 그 영상이 잘라진 상태로 플레이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잘못 잘라서 원위치 하고 싶을 때는 이쪽 편에 있는 실행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실행 취소. 왼쪽에는 실행 취소를 누르면은 삭제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계속 실행 취소를 누르면은 아까 했던 작업들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분할 옆에는 왼쪽 삭제, 오른쪽 삭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할을 하는 게 아니고 왼쪽 삭제를 터치하면은 이 플레이 헤드 선이 있는 기준으로 왼쪽 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예, 왼쪽 편이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플레이 헤드가 있는 선 기준으로 오른쪽이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영상을 촬영할 때 나레이션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중간에 말이 끊기거나 작은 부분들을 중간에 살짝 잘라내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컷 편집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기 보시면은 20초짜리입니다. 20초. 이 짧은 영상이요. 긴 영상의 경우에는 이 영상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 표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려면은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여기 넓혀놓고 컷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여기 줄여서 뒤에다 영상을 계속 붙여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쪽에 영상이 두 개가 붙습니다. 영상이 두 개 연결된 상태이고요. 플레이해 보면은 이렇게 연결된 영상으로 진행되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컷 편집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기 사진을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선택하고 이거를 드래그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사진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플레이 해보면은 정지된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도록 여기 연결됩니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5초 정도 머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길이는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은 이렇게 커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길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하나 더 가져와서 여기 붙였습니다. 그러면 사진 두 장에 영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모르겠지만은 이 영상하고 이 영상은
사이즈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이 우리가 생성하는 영상의 사이즈는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세로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TV가 16대 9이고 우리가 쇼츠 같은 9대 16입니다. 이 비율을 지정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이 사진이 그 비율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 사진의 크기를 조정하시려면 컷 편집의 이쪽 메뉴에 가면은 비율을 조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좌우 여백이 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16대 9로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조절. 그럼 화면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영상 전체가 하나의 사이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아직 작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를 16대 9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맞췄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메뉴가 있습니다. 미러링이라는 것이죠. 미러링. 좌우를 바꾸는 것이죠. 좌우를. 보시면 눌러보겠습니다.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선에 있는 영상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미러링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바뀌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따라서는 이쪽 편이 더 훨씬 편한 것 같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사진 사이에 사진이 여기 넘어갈 때 뭔가 밋밋하기 때문에 이 중간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상단 메뉴에 가면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전환 메뉴를 터치하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뜨는데요. 이 전환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은 다양한 것들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전환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프로라고 사용되어 있는 것들은 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유료 사용자에 한해서만 사용합니다. 유료 사용자에 가입하는 부분들은 월 한 14,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가 써있지 않은 이런 영상들을 한번 터치하시면 이게 다운로드 내려오고요. 이걸 드래그해서 사진과 사진 사이에 갖다 놓으면 적용이 됩니다.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쪽에도 갖다 놓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은 아까처럼 밋밋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넘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효과는 화면을 키워서 보겠습니다. 전환 효과는 이 커서가 바뀌었을 때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전환 효과의 시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환 효과를 선택했을 때 이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시간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다는 표시도 있습니다. 제가 1.2초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천천히 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환 효과를 사용해서 사진이 넘어가는 장면들을 바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터치하셔서 상단 메뉴 텍스트 있습니다. 텍스트 터치하시고 기본 텍스트 이걸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이 영상 위에 올라갑니다. 이걸 레이어라고 표시합니다. 영상 메인 영상 위에 또 영상이나 텍스트 모든 걸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를 여러 층을 올릴 수 있고요. 위쪽은 종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위에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더 가리는 이런 형상까지 있습니다. 레이어고 아래쪽으로는 음성, 오디오, 음악 이런 것들을 레이어 여러 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들어갔고요. 텍스트를 길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텍스트가 나올 건지 조절할 수 있고요. 텍스트의 내용을 바꾸시려면은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가시면은 기본 텍스트 써있는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시 이렇게 입력했고요. 여기에 글꼴을 여러 글꼴이 있는데 글꼴을 선택해서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유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은 글꼴 크기
명령하실 수 있고요. 더 내려보시면은 이런 글꼴의 형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글꼴에 대한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글자 끝나는 부분에서 글자가 사라졌죠. 이렇게 시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적당한 시간 조절해서 일단 제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마우스를 터치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이 크기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거를 위에 붙일 수도 있고 아래 붙일 수도 있고 모든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영상이 다 완성됐을 경우에는 이 플레이를 해서 영상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너무 길다. 그러면은 터치해서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그래서 중간 부분은 딜리트 키로 삭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mp4 파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 할 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름, 이 영상의 제목을 정하는 것. 제가 서초시 강의 1로 썼고요. 이 영상이 저장되는 장소입니다. 한번 지정하면 계속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맞춰서 보시고요. 필요하면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해상도 1080 mp4 30프레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정상입니다.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로이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때 프로이미를 사용했다면 내보내기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하는 화면이고요. 내보내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화면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틱톡이나 유튜브에 올리라는 공유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는 바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취소하고 나오시면은 아까 저희가 저장했다고 생각되는 폴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 1번에 아까 저장을 했고요. 아까 만든 영상 서초시 강의 1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설프지만 아까 만든 화면이 이렇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선택하고 영상을 가져와서 컷 편집 등 간단히 편집을 하고 물론 오디오나 자막 작업은 안 했습니다만 텍스트 입력해보고 결과물 확인해서 영상 내보내기까지 간단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컷 편집이란 것은 촬영한 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 삭제하고 재배치해서 여러 영상이 잘 어우러지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콘티나 주제를 정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잘 편집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래 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컷 편집. 컷 편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상을 만들 때 자막이나 화려한 편집보다는 시청자가 오히려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시청한테 방해하지 않도록 영상을 중심 만들고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컷 편집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영상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설정샷, 분절샷, 재설정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정샷은 뭐냐면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 저기 보시면은 저 집사람인데요.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모습을 촬영하더라도 설정샷에서는 전체 분위기를 촬영합니다. 주변을 포함한 원거리 촬영을 하시고 다시 내가 꼭 필요한 강아지가 뭐 하는지 궁금했을 때 분절샷을 통해서 강아지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클로즈업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어느 정도 행동이 끝났을 때
다시 재해설정 사수로 오는데, 재해설정 사수는 걔가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체를 한번 보여줍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은 사람의 시선이 쫓아다니는 거와 비슷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컷 편집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캡컷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 출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7월 12일 날 AI와 직업의 빅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을 구매하시고 인증샷을 저한테 메일로 주시는 분께는 이 4회차의 강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집을 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회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